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정세랑의 지구에서 하나뿐입니다. 하나는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책 뒤에 있는 작가의 말에서 하나라는 이름이 예뻐서 썼다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더 큰 이유는 하나의 발음이 하나처럼 들리기 때문일 겁니다. 주인공인 하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뿐인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뿐인 하나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뿐인 하나는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에게는 오래 사귄 경민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잠깐의 권태기일 수도 있고 사랑 자체가 식어버린 것일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경민은 여행을 좋아하는 방랑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를 늘 외롭게 하는 경민이 못마땅한 하나의 절친 유리가 하나에게 둘이 잘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하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딱 맞는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해. 정말로 좋아해. 20살 때부터 좋아했어. 그렇게 휙휙 가버리지만 언제나 기쁜 얼굴로 돌아와. 베이스 캠프 같은 기분으로 계속 지내온 거지. 그걸로 괜찮아. 사건은 남자친구가 오로라를 보기 위해 캐나다로 떠나면서 시작합니다. 경민이 캐나다에 가서 오로라를 관측하던 그때 그곳에 소형 운석이 떨어져 천체 관측 중이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합니다. 뉴스로 그 소식을 접한 하나가 놀라서 경민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다가 귀국하기 그 전날에야 연락이 닿고 경민은 무사한 상태로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국한 경민에게서 하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경민의 외모와 목소리는 변함이 없지만 그의 식습관이나 행동이 어딘가 모르게 바뀐 것입니다. 중간 내용을 생략하고 경민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돌아온 경민은 진짜 경민이 아닌 외계인이었습니다. 외계인이 자신의 행성에서 지구를 관찰하다가 하나를 발견했고 하나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찾아오기로 결심한 겁니다. 외계인은 경민과 거래를 했습니다. 외계인은 방랑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경민에게 우주 여행권을 주고 경민은 그 대가로 지구에서의 자신의 정체를 외계인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경민은 우주 여행권으로 온 우주를 마음껏 떠돌고 외계인은 경민의 외모와 목소리, 그의 개인적 역사를 고스란히 입고 하나 곁으로 온 것입니다. 나중에 그 외계인이 자신이 외계인임을 밝히고 경민과 있었던 그 거래에 대해서도 설명한 뒤에 하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될까? 처음부터 자기소개를 제대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더 나은 방법일 것 같았어. 그래도 나는 안 될까? 너를 직접 만나려고 2만 광년을 왔어. 내 별과 모두와 모든 것과 자유여행권을 버리고 그걸 너에게 이해해달라거나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야. 그냥 고려해달라는 거야.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내 바람을 말하는 거야. 필요한 만큼 생각해봐도 좋아. 기다릴게.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난 괜찮은 것 같아.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거면 됐어. 이 책에서 쓰고 있는 소재의 특징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외계인과 외계 행성이라는 다소 상경한 소재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얼음 혹성에 사는 고도의 지능을 가진 무당벌레들, 지구와 비슷하지만 진화의 어느 과정에서 동물성을 포기하고 광합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식물 형태의 사람, 고양이 같은 관절을 가진 남자를 비롯해서 피라냐 같은 인면어, 머리가 3개인 개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와 외계인 경민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행하는 외계인들을 대상으로 민박을 한다는 설정입니다. 실제로 외계인들의 우주 여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외계인이 지구에서도 많이 거주해 있다면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잠깐 상상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구에서 인기 많은 아폴로라는 밴드 그룹이 우주로 가서도 인기 있는 밴드가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밴드는 경민처럼 캐나다에서 오로라를 보러 갔다가 외계인과의 거래로 우주를 떠돌며 우주에서 공연을 하는데 결국 우주에서도 인기 밴드가 됩니다.
경민이 우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그 일련의 과정과 함께 사라진 밴드 아폴로의 행적을 쫓는 팬클럽 회장, 아폴로 팬클럽 회장 주영의 이야기가 함께 얽혀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책에서 특이한 소재는 약간 환경 문제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직업이 옷을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오염 때문에 아픈 돌고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서점에 갔더니 이 책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었는데 선전 문구로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라는 글귀가 선전 문구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외계인 경민이 하나에게 고백하는 장면에서 읽어드린 그 문장입니다. 이해될 것 같으면서도 결국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제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억지 공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치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존재하지만 학교는 가야 한다처럼 앞뒤가 은근히 맞지 않는 무슨 말이지 싶은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초고를 작가가 26살에 쓴 책이라고 하는데 그 뒤로 10년이 지나서 이 초고를 손봐서 이번에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딱 26살의 그 나이 또래가 쓴 책이라고 느껴지는 소설이었습니다. 외계인이나 외계 행성이 등장하는 소설을 쓴 그런 작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작가는 커트 보니것입니다. 고양이 유람과 제5도살장에서 나오는 외계의 존재는 현실성 있고 이상적이며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이 소설의 소개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밖 어디에선가 나를 지켜보는 외계인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지구 밖 어딘가에 나를 사랑하는 외계인이 있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는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소재를 외계인을 들어서 느낌이 외계로 가는 듯 하긴 했지만 사랑한다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면 무조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인가? 진짜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포기가 되고 곁에 있게 될까? 결국 떠난다면 그것은 사랑의 크기가 작기 때문일까? 이런 문제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현실에서도 많이 겪게 되는, 고민하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까? 사랑은 결국 함께할 때 의미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사랑하지만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감내하며 사랑을 이어가는 것도 사랑이고, 너무 사랑해서 불가능을 극복하고 함께하는 것도 사랑이며, 결국 사랑의 형태와 의미는 무궁무진하다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원래 남자친구 경민이를 사랑에 있어서 너무 가볍고 비겁하게 생각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민에 대해서 변호를 하자면 그는 잠시 하나에게 돌아옵니다. 잠깐 돌아옵니다. 잠깐이지만 그래서 하나와 못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정세랑의 지구에서 하나뿐이었습니다. 지혜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